혼나고 막 실수는 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바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경우예요. 더 열심히 해보려고 더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죠. 이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함께 조언해보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팬분은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문러의 느낌을 지울 수 없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일잘러로 변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두서없이 합니다. 또 시야가 좁아서 내 일만 하고 다른 업무는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할 때면 너무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나름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이 고치려고 하니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기록을 해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마인드맵이나 로직트리를 만들어라 등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집니다. 저도 남들이 볼 때 일 잘하는 친구,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라는 소리 듣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안타깝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지독한 일문이었던 시즌이 인생에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소대장으로 일할 때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패션 영업을 입사했을 때였어요. 영업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뭐 프로세스 또 타이밍 이런 걸 전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개 다 잘 극복을 했어요. 근데 그 극복을 했던 포인트를 제가 좀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학습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든지 익숙한 환경이라면 뭐 적응을 금방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뭔가 잘 모르고 핀트가 안 맞는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냥 놓치고 지나가거나 또는 까먹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2번의 경험 다 1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대부분 조금 나아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봤을 때 그냥 조금 나아진 걸로는 사실 제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일문러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심각한 일문러였기 때문에 이걸 극복했던 계기는 조금 더 특별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없고 실수는 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바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경우예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노력해보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더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죠. 이 원인이 뭐냐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한 채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감에 대한 의문증이 생깁니다. 사실 내 존재감에 대한 의문,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회복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보고 싶은 방법인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닥치는 대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닥기야 닥기. 닥치는 대로 기록한다. 여기서 기록해야 될 포인트가 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기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고 뭐 어마어마한 기록물을 남기고 이렇다기보다는 내 하루를 그냥 기록하는 거죠. 저는 이제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잘했던 건 뭐고 아쉬웠던 건 뭐고 또는 혼났던 건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요, 내가 기록했던 내용 중에 공통분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번 실수하는 영역, 내가 그것들을 극복했던 영역, 또 작지만 칭찬을 받았던 영역,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나를 기록해보는 귀납적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적인 접근인 연역적 방식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자기를 척척척 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보고 내가 그날 있었던 실수, 나의 복귀와 이 사람에 대한 관찰 노트를 비교해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적될 때 강력해져요. 저는 이 기록을 계속해서 했어요. 특히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을 할 때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 패션 영업을 할 때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매번 실수하고 빵꾸 나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업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업무적으로 해결하게 된 계기가 되게 뜻밖의 이 영역에 있었어요. 일은 아닌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조직이 좋아할 만한 것에 열심히 에너지를 한번 써보는 거야.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그들을 이끌거나 이런 걸 잘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대나 회사에서 이벤트를 크게 해야 될 때 저에게 사회를 맡기거나 또는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 아니, 일도 못하는데 이런 걸 해도 되겠다. 사실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의외로 저의 자존감이나 또는 저의 정체성이 도움이 되는 영역,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요, 제가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특별히 이벤트 기획과 이벤트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저를 인사팀으로 옮겨서 저런 친구가 우리 회사에 문화를 좀 뿌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워낙에 어리고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인사로서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라도 좀 좋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인사팀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처음 결심을 하셨고, 비슷한 즈음에 제가 그룹의 CHO님과 면담을 하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제가 그룹의 인사로 이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저희 대표이사님 자체는 저를 인사 전문가로 키우려고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지만 저의 작은 강점이나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영역이 저를 인사라는 커리어로 전환시켜준 아주 아이러니하고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인사팀으로 가서도요, 처음과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인사를 배워본 적도 없고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기획을 할 때 진짜 기획을 잘하는 친구랑 저의 일하는 방식을 기록물에 비교를 해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기획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어떤 기획을 할 때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도 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활동을 해. 그런데 이런 시간을 쓸 때 핵심이 뭐냐면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엣지 있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에너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를 제가 관찰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저랑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토리부터 파악하는 거였어요. 이전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일단 물어보더라고. 전화를 해보든지 만나보든지. 그래서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잘한 건 뭐고 아쉬운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기획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탁 찾아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기획을 짠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한 기획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이 기록물을 보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어. 이 친구랑 나랑 일을 하는 프로세스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바로 이거구나. 제가 제 시간을 기록해보고 분석해보는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만의 성장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또는 1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일 잘하는 사람을 내 안에 적용을 해보는 것은 그 시간을 굉장하게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수도 없이 또는 어떤 케이스나 배울 만한 사람도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힘겹지만 극복해냈고, 그 과정에서 저 나름의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게 됐었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의 고민사항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잘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탁월한 일잘러가 돼서 또 영향력 있는 기획자, 리더가 돼서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더 멋진 곳으로 바꿔봅시다. 그게 여러분의 커리어를 가장 멋지게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구였습니다.